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신개념 토크쇼 소셜 스튜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유인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투자자를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말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기업 찾으러 전국 공부방 돕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포스코 기술자 조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루진 코너 인베스트먼트 강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소셜 벤처를 한번 만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오늘 어떤 기업이 나왔는지 같이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누리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다누리맘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설립된 회사이고요. 그 첫 번째로 현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산후조리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맞춤형 산후조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 가정의 89%가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보다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대부분은 비전문적인 단순직에 종사하면서 구직 과정과 일자리 내에서 많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결혼 이주 여성의 84%가 한국으로 이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기에 언어나 음식 등과 같은 문화적인 측면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산모들은 일반 한국 산모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면서 출산 이후에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누리맘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산모들에게 같은 국가 출신의 전문 산후관리사를 1대1로 파견해서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그 나라의 음식,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문화 산모들은 신체적으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얻게 되고 산후관리사로 활동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언어나 문화적인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인 경제 활동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문화 산모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전체 서비스 비용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는 2013년 2월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체 서비스 비용을 자체적으로 모두 감당을 하면서 이용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3년 6월에 은행권 공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자부담금을 30만 원까지 낮출 수 있었고 그 뒤 6개월 뒤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면서 비용을 17만 9천 원까지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비용을 낮춰온 결과 아직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꾸준히 발생을 하였고요. 2013년과 비교하여서 2014년도에는 약 3배가 조금 넘는 매출 증가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두 번째로 추진을 했었던 사업의 방향은 서비스 지역의 확장이었는데요. 저희가 초기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연간 다문화 가정의 출산 인구가 약 300명가량 되는 수원 지역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자격 요건을 획득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장하면서 현재는 약 10배 정도의 다문화 산모가 더 많이 출산하는 지역까지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각 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전체 다문화 가정의 산모들 중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을 3%에서 7%까지 끌어올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향후 계획은 2015년과 16년 2년간에 걸쳐서 인천과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장을 하면서 저희 서비스 이용 비율도 2015년도에는 15% 그리고 2016년도에는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서비스의 비용을 인하하고 지역을 확장하면서 많이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서 산모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저희가 다문화 산모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의 지원금과 더불어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을 유치하고 현재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2년 안에 확장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는 각 지역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와 취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산후관리사 모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의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 산모와 서비스의 구매자인 남편을 대상으로 분할을 하여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문화 산모를 대상으로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내용은 질의응답 받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서비스가 네. 다문화 여성에 집중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서비스가 굉장히 소비자 고객들의 니즈를 디테일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된 동기 혹시 네. 그 아내가 저는 미혼이고요. 네. 아직 근데 어때 이런 문제? 아직 저는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말씀 안 하시면 모르시겠어요. 네. 학생이고 아직 20대 학생이고요. 네. 저희는 그 이넥터스라는 국제 비영리 학생 단체가 있는데요. 그 이넥터스의 저희 대학교 팀에서 이런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려움을 파악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2012년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저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려움이 단순히 숫자로만 다가오고 실제 어려움이라고 느끼진 못했었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의 매니저를 맡으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 좀 어려움들을 많이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나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감을 많이 느끼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소셜벤처도 많이 보거든요. 그 보는 기업 중에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기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투자자가 관심을 충분히 보일 만한 기업의 단계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수익성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가 2016년에 목표가 21억인가요? 네네. 그러면 생각보다는 되게 이게 이제 제대로 좀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좀 낮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매출액과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먼저 말씀해 주셨던 그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일반 정가는 80만 원이지만 현재 17만 9천 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와 같이 사회 서비스 어떤 지원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시장에서만 따지면은 저희는 일반 다른 업체들보다 한 5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약간 좀 프리미엄 서비스의 개념을 생각을 해서 커스터마이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 한국 산모가 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 비용의 구조가 서비스 2주 기준으로 했을 때 80만 원인데요. 거기서 60만 원은 산후관리사 선생님 임금이 되고 나머지 한 17만 얼마 정도가 저희 이제 매출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거를 비율적으로 따지면 2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물론 투자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수익성을 고려를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익성보다는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20억 매출이 나게 되면은 그 중에서 16억은 산후관리사들이 경제활동을 한 비용으로 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 수익성만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저희의 사업 모델을 통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얼마만큼의 경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계속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나 콜리지코너에서 사회적 기업을 투자 관점을 볼 때 수익성이 20%라고, 이제 수익성이 아니죠. 매출 이익, 매출 원가는 이제 아웃소싱한 비용이 80%고 20%가 매출 이익으로 잡히는 거고, 20% 중에 인건비를 제하면 수수료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십니까? 그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고
물론 이제 그런 사회적인 미션들을 그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그분들에게 뭔가 그 인건비를 제공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임팩트도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익이 나야 돼요. 나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 회수의 목적도 있지만 회사가 점점 더 커지려면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윤 창출을 해서 그걸 또 재투자를 해가지고 더 사회가 더 이제 소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로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좀 약하면 사실 이게 확장을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은 VC분들께서 저희에게 좀 도움을 주시면 좀 해소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소셜 벤처로 크는데 가장 걸림대로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의미를 시작하다 보니까 수익을 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수익을 떼는 거에서 돈 벌러 나온 거 같고 장사치 같고 뭐 이런 건데 봉사가 수익을 창출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퀄리티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더 많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고. 근데 이게 확대 재생산이 수익을 중심으로 생기는데 사실은 그 정작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에 대해서 터부시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그 밖에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업을 돈들이 더 많이 참여시키고 더 많은 지주들이 참여시키고 이런 리소스가 있는 사람이 참여가 있어서 의미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 기획력, 이게 선한 사회적 기업의 기획자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실제 할 수 있는 사람 많으나 이것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한번 좀 고민을 심각하게 좀 해주시면 이런 좋은 서비스가 더 많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회사 오늘 좀 봤고요. 네, 그다음에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무리하는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아까 아이가 없는 20대 대학생 놀랍지만 이렇게 놀랍지만. 네, 대학생이라고 하셔서 모르겠는데 이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기업들하고 다르게 너무 이번 기업은 너무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역량들에 비해서 아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 주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이 회사의 조직이 어떻게 됐을지 아까 계속 우리 회사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프로젝트를 얘기하거든요. 아마 그런 그 뒤 배경에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하긴 하지만 떠나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정말 국적으로 사업을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어떤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그림과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누리맘의 그 한만형 대표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좀 다양한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열심히 의미 있는 기업이 또 가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한 과정에서 한번 만나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무리하고요. 이 방송은 산업기술방송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투자분들과 우리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